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글자 몇 개가 있겠죠. 숨, 잠, 빛, 땀. 그 중에서 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자다가 이렇게 깨는 경우가 있는데요. 밤에 자다가 깼을 때 다시 잠이 빠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피로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크다란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원장님 자다가 깨고 난 다음에 잠을 다시 못 들어서 밤을 꼬박 새웠어요. 근데 그게 점점 빈도가 늘어납니다. 정말 괴로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진료하면서 내가 살펴본 한 두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다가 깼을 때 이거 두 가지만 안 하면 다시 꿀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수면의 단계는 굉장히 순차적이고 그렇게 고도로 이렇게 정교합니다. REM 수면과 난 REM, 그래서 깊은 수면, 이 수면의 단계를 이렇게 잘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면의 단계가 한번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여기서 다시 복구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또 이렇게 수면 단계 자체가 굉장히 공고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잠을 자는 습관을 공고히 가지고 있으면 여하한 어떤 방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잠을 푹 잘 수가 있는 굉장히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수면의 이 패턴 자체가 하나 무너진 사람은 이 정상적인 패턴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렇지만 수면의 패턴이 잘 유지되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잠을 잘 자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고민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년 이후에 호르몬의 균형이 약간 불규칙해지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면역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수면의 리듬 자체가 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면의 리듬을 공고하게 만들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닥쳐온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위기상황, 특히 가장 큰 위기상황 중에 하나가 두 가지겠죠. 잠이 안 든다, 잠이 안 온다, 불면증의 대표적이고 자다가 갑자기 깨버리고 잠 못 든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깨는 요인들을 이제 문헌을 고찰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되더라고요. 이제 소변이 있죠. 밤에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이제 깬다.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어떤 방광 쪽에 예민한 부분, 그 가민성 방광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어떤 민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소변을 실제로 봐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민성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두세 시간 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든지 저혈성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잘 해결한다든지 폐순환, 그래서 심폐순환에 어떤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폐부종, 폐에 물이 차는 것도 좀 막아줘. 왜냐면 밤에 자는 동안 이 폐에 찬 물들이 다시 소변 오거든.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낮에 적절하게 운동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다가 보면 이렇게 몸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몸이 뜨거워지는 건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방을 너무 덥게 하면 우리 몸에서 열이 나죠. 그 열이 나면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 갑자기 각성 시스템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의 온도를, 침실의 온도를 너무 이렇게 덥지 않게 서늘하게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기 전에 혈액순환을 잘 시켜놓으면 자면서 이 열을 또 적절하게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자기 전에 목욕이나 반신욕, 족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밤마다 마시는 술을 마시면 잠이 얼핏 잘 오게 하는 어떤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수면의 구조 자체가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중간에 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생각이 많으면 아무래도 자는 동안 이 스트레스 때문에 머릿속에서 깊은 잠이 못 들고 어떠한 갑자기 스트레스 반응이 어떤 우리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인 작용하면 그것이 또 깰 수도 있겠죠. 밤에 잠을 깨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잠이 깨고 나서 이거 다시 이렇게 쉽게 잠이 들지 못하고 꼬박 이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해 봤는데 그 중에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이 각성 시스템, 뭐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수면과 각성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면을 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이 각성 시스템을 블락을 시켰어. 마비를 시켜가지고 이게
잠을 자게끔 하면 잠이 오는 거고, 근데 각성 시스템이 이렇게 또 이렇게 각성이 돼서 이렇게 깨어나게끔 하면 아침에 기상을 하는 거고, 여기에는 아레나린이라든지 아세틸콜린, 가바 같은 다양한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수면 중추, 각성 중추, 그래서 수면 중추와 각성 중추가 균형을 이루고, 이것이 우리 생체 시계하고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규칙적으로 자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밤에 잠을 쭉 잘 수 있는 어떤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어라우자 시스템, 각성 시스템이 한밤중에 작동해 버리면 자다가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밤에 잠이 깼을 때 다시 잠이 들지 못하고 쭉 깨어있는 상태, 각성된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각성 시스템을 밤에 자는 동안에는 작동시키지 않는 것, 자극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게 모르게 보면 밤에 잠이 자주 깨거나 잠이 깨고 난 다음에 다시 잠이 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각성 시스템을 더 각성시키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리고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밤에 잠을 잘 때 깬 다음에 다시 들지 못하는 분들 보면 시계를 봅니다. 밤에 잠이 깼죠? 대부분의 분들은 자다가 깨면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다시 들지 못하는 분들 시계를 봅니다. 몇 시지? 새벽 3시? 앞으로 4시간이 더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때부터 각성 시스템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시계를 보는 순간 각성 시스템이 자극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더 자야 되지.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불안감이 작동을 하는 거죠. 머리맡에 이제 또 많이 두고 자는 것들 하나가 스마트폰이 되겠죠. 그 머리맡에 자다가 이제 깹니다. 그러면 몇 시지 하면서 스마트폰을 들고 시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계를 확인하는 뿐만 아니라 시계를 보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지 하고 스마트폰을 조작하게 되면서 각성 시스템이 완전히 깨어나게 되고, 그럼 이제 밤을 스치게 되고, 그 다음에 잠을 다시 자려고 하더라도 한번 달아난 잠이 쉽게 오지 않죠.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침실에서 시계를 치우십시오. 대부분 이제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쪽에 시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시계를 지금 치우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자다가 일어났을 때 머리맡에 있어서 이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이렇게 시계도 확인하고 다시 여러 가지 조작을 하면서 인터넷 같은 것도 하게 되잖아요. 스마트폰을 머리맡에서 치우십시오. 그렇게 되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이제 마음이 생기지만 떨어져 있으면 out of sight, out of mind, 시계라든지 스마트폰에서 멀어지게 되고 다시 스스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된 것도 자다가 일어나면 그냥 다시 잠을 자면 되는데 자기 위한 준비를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분, 불안하니까 잠이 안 오면 안 되니까 불안하시니까 자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밤에 잠이 일어났지? 잠이 안 오는 원인에 대한 강박적인 분석을 하고요. 그럼 자기도 자책하죠. 그리고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것 자체가 더욱더 각성 시스템을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을 안 오니까 내가 소변을 안 봐서 그런가요? 소변을 보러 간다든지, 내가 목이 말고 몸이 뜨거워서 그런가요? 물을 마시러 간다든지, 일어서는 순간 각성 시스템은 더욱더 강화되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합니다. 자, 뭔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잠을 깼으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스스로 누워 계시고 이러다 보면 잠이 오겠지. 그냥 그렇게 단순하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소변 누르러 가봤다가 목이 말라서 그런가, 몸이 뜨거워서 그런가, 물을 마시러 가봤다가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계속 걱정하면 각성 시스템이 완전히 이렇게 깨어나서 잠을 다시 못 주무시는 거죠. 그냥 스르르 누워 계시다 보면 잠이 올지, 그렇게 누워 있다 보면 잠이 다시 올 거야. 나는 잠을 잘 자잖아. 그렇게 자기를 달래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을 이제 못 잘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intention insomnia, 그러니까 의도적 불면증이라고 해서 잠이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잠을 자려고 의도적으로 너무 노력하다 보니까 각성 시스템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다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 하루 못 잔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잠에 대해서 조금 더 대범하고 잠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